혹시 6월에 신차 출고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든 시간 낼 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늦더라도 7월부터 출고받는 일정으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 내가 산 차가 국산차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잘 보시고 필요하다면 진짜 출고 일정을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산차랑 관련된 걸 하나 싹 다 손봐서 7월부터는 많게는 50만원 넘게 내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한창 뉴스로 많이 나와서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지 싶은 것도 있어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이면) 얼마 안 남았죠. 이때부터 국산차 세금 하나가 싹 다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게 바뀌는 건지 봤더니 국산 승용차에 매겨지는 세금 있죠. 이게 평균 18%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보니까 특정 세금을 폐지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비율과 계산 방식을 조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동차에 세금이 매겨질 때 이 세금의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건데 국산차랑 수입차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국산차가 불리했습니다. 이게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세 시점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세금을 매기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게 국산차는 제조상에서 반출하는 순간,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을 마친 다음에 출고가 되는 시점, 이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고, 수입차는 이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온 다음에 통관할 때 있죠. 이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겼던 거죠.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고가 되면 고객한테 바로 인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중간 유통 과정과 마진이 없다 보니까 공장에서 나온 물건 가격이 고객이 지불하는 소매 가격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고객이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는 겁니다. 수입차랑 비교해보면 체감이 더 쉬우실 겁니다. 수입차는 판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들여온 다음에 중간에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사가 있고 판매사가 있단 말이죠. BM으로 치면 수입사는 BMW 코리아인 거고 판매사는 흔히 말하는 딜러사, 한동모터스, 코오롱 이런 곳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 수입사랑 판매사도 마진을 챙겨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차 판매 가격이 6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수입 통관되는 가격은 4천만원인 거죠. 나머지 2천만원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해야 수입사랑 판매사도 이윤을 챙기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만약 수입차 과세 시점이 판매사랑 고객한테 차를 파는 시점이라면 6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고객이 내는 건데 지금은 수입사랑 판매사 마진이 붙기 전인 통관 시점에 세금이 붙으니까 고객이 내는 세금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국산차는 소매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요. 수입차는 도매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면서도 지금부터 눈치 싸움도 잘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변화가 왜 생기냐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차는 소매 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붙고 수입차는 도매 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붙으니까 세금 차이가 많게는 100만원 넘게 난다는 거죠. 이걸 뭐 굳이 소비자가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딜러들이 알아서 계산을 마친 가격을 제시해 줄 거고 이런 이유로 가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그랜저는 54만원, 소렌토는 52만원, 토레스는 41만원, XM3는 30만원, 트레일 블레이저도 33만원 정도가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환영할 만한 건 어쨌든 이것도 자국 우대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죠. 왜냐면 수입차는 판매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국산차만 비싼 세금을 내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산차 회사와 고객들한테 유리하도록 조정을 해준다는 거니까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 외에는 글쎄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 이건데 앞에서 제가 만약 6월 중에 신차를 출고받는 분이라면 계산을 잘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개소세 인하 연장 기간이 예고했던 대로 이번 6월에 끝난다면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냥 7월부터 개소세 인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산차는 그렇잖아요. 개소세 인하 정책이 기존에 예고됐던 대로 이번 6월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7월부터 3.5%가 아니라 5%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랜저나 이런 차들은 세금이 조정되면서 50만원 정도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이 세금 조정 효과가 진짜 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이거랑 이어지는 게 이제 자칫하면 나쁜 착시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서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돈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건 따지고 보면 차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세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사실 차 가격 자체는 매년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소세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세금 인하가 된 것 뿐인데 마치 차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제조사들 가격표만 봐도 원래 가격에 선을 그어놓고 마치 할인을 하는 것처럼 개소세 인하 반영 가격을 표기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세금이 조정돼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 건데 이게 마치 자동차가 저렴해지는 것 같은 나쁜 착시 효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동차에서는 100만원만 올릴 거 150만원을 올려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세금에서 50만원 정도가 빠지니까 50만원을 그만큼 더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얘도 보니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3년 동안만 이런 계산법을 적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동안 이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제조사는 가격을 올릴 대로 올리고 3년 뒤에 이 세금 정책도 폐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는 그만큼 비싸진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진짜 세금을 개편하고 싶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부터 한창 개소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왜 갑자기 이러는 거냐면 사실상 자동차 관련 세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소세고 뭐고 자동차 관련 세금은 계속해서 특정 정책을 연장하고 논쟁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번에도 결국 국산차 역차별만 없앴다 뿐이지 결국 자동차 관련 세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당장 개소세 인하 기간도 올해 6월까지라면서요. 이것도 연장할 건가요? 그렇다고 폐지하자니 이미 계약하고 기다렸던 차주들이 반발을 심하게 할 텐데요. 계속 인하 기간을 연장할 거면 아예 3.5%를 고정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면 구입부터 유지하는 동안 내는 세금 종류만 무려 12가지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소세랑 교육세, 부가세를 내고 등록할 때는 취득세에 공채 매입비까지 내고 보유할 때는 자동차세랑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여기에 차를 운용할 때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부터 시작해서 주유에 따른 개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를 또 냅니다. 개소세라는 게 사치품에 붙은 세금이라는 게 본래 취지고 이 세금이 처음 생긴 게 1977년입니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관련 세금들을 왜 내는 건지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건 솔직히 눈먼 돈이랑 다를 게 뭐냐 이겁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량 용도에 따라서 개소세를 다르게 매긴다든지 아니면 아예 가격대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자동차 관련 세금의 취지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던가요? 요즘은 추세가 친환경차 세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친환경차를 가야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모든 운송수단이 친환경으로 바뀌어도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돌이키기엔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친환경차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세금을 조정한다든지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그린 에너지를 같이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제조사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늘어나거나 개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금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빠진 세금만큼 또 다른 곳에서 메꿔야 하니까요. 이건 또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오래된 차는 또 생경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아예 신차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든지 뭔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동차세를 100이랑 기준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요즘 고백이랑 차가 얼마나 된다고요? 당장 그랜저 같은 차들도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이고 소렌토 그 큰 차가 1600cc입니다. 결국 낡은 세금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이런 변화는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세금 비율 조정도 3년 동안만 시행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3년 뒤에는 또 다른 세금 계산법과 구조가 생기던가 이걸 유지할지 말지 논의를 한다던가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이럴 거면 뭐하러 바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도 자료 뿌리고 뭐하고 홍보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이미 개소세 폐지 개정안이 작년 겨울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도 이 문제를 알긴 한다는 겁니다. 개소세 부과 의미 자체가 퇴색됐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나왔다는 건데요. 이때는 특히 출고 지연도 워낙 심하던 때라 더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개소세를 물리기 시작한 지가 올해로 46년째니까 바꿀 때가 되긴 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들이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해도 딱히 세금 개편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개소세 인하 종료 쪽으로 기울고 있고 아직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면 대당 20만원에서 3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걸 또 다른 곳에서 상쇄시켜야 할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인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하필이면 올해 1분기에 세수 펑크만 무려 2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 개소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9,300억 원 정도고 개소세율을 원상 복귀하면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이 3천에서 4천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1분기에만 이미 24조 원이나 세금이 펑크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여기에 올해 초에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으로 세금이 3조 원 이상 사라졌다고 해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거냐 그래도 세금 비율을 올리는 게 낫냐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얽혀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